안녕하세요. 열린 수시남의 김수신입니다. 오늘은 할성, 해야 할 성형, 안 해야 할 성형 중에서 그런 큰 제목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수술인 쌍꺼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쌍꺼풀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묘한 건데요. 왜냐하면 쌍꺼풀, 눈이 두 개다? 커플이 두 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쌍꺼풀이라는 말은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블 아이리드 서저리라고 하는데 더블 아이리드라는 말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정확한 그 의학적 용어로 하면은 건판 위에 접힘. 그러니까 건판이라 하면 우리 눈썹이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한 5mm에서 10mm 정도 되는 단단한 게 있어서 눈꺼풀을 열었다 붙었다 할 때 쓰는 건판이라고 있죠. 그 바로 위에 선이 접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프라타잘 폴더라는 게 비교적 정확한 언어일 텐데 우리는 쌍꺼풀, 그걸 또 영어로 해서 콩글리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블 아이리드, 쌍꺼풀을 눈꺼풀을 두 개 만든다. 그런 용어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쌍꺼풀에는 아주 적은 속쌍꺼풀도 있고요. 또 속쌍꺼풀보다 더 적은 거진 안 보이는 무꺼풀도 있고요. 무쌍도 있고. 또 동양인 중에서는 한 50% 안팎에서 쌍꺼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동양인의 어떤 쌍꺼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의 눈 같은 엄청 큰 쌍꺼풀, 푹 꺼진 그런 쌍꺼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쌍꺼풀의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것을 봐도 참 재미난 게 쌍꺼풀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할 때는 서양 사람 눈 같은 쌍꺼풀들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 사람들다운 우리 동양인 또 한국 사람의 얼굴에 어울리는 그런 쌍꺼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조선일보 기사에 1972년도 났었는데 오엽주라고 하는 분이 일본 동경에서 수술하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장안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분은 미용사셨는데요. 그 사진을 아마 여기에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수술하고 가서 이런 수술이 있구나 하는 것이 유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해방되면서 미군정이 실시되고 1950년대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미군 부대 주위에서부터 쌍꺼풀 수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쌍꺼풀 수술이 주로 특별히 목표나 이런 게 아니라요. 서양 사람을 닮고 싶다, 눈이 커지고 싶다,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큰 쌍꺼풀들을 많이 했고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그 연기자라든지 또 모델들이라든지 하는 분이 한 쌍꺼풀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40-50년 전에 하는 것들은 그랬죠. 그러다가 사실은 그 쌍꺼풀의 그 좋아하는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대에는 전부 몽골로 유학가고 중국으로 유학가고 난리도 아니죠.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가 되니까 일제 시대가 되니까 벌떼같이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오죠. 그 다음 또 한번 세상이 훅가락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떼같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최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문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좀 중심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50년대 60년대 물론이죠. 미군 집차가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초콜릿이나 껌들 먹고 학교에서는 우유를 배급해줬죠. 무슨 분유였는데요. 큰 동그란 드럼통에다가 분유 한 스푼씩 퍼주면 집에 가서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눈이 커지려고 했다면 19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제가 개발되면서 자존심이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1975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도 배출되기 시작했고요. 1986년도, 80년대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어요. 특히 이제 폰이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우리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뉴욕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를 볼 때는 사람 동양인들 뭐 흑인 보듯이 했죠. 근데 한국 사람만 만나면 그분들 이야기가 어우 너희 자동차 수출하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알아봐 줍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상태, 우리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어떻게 인기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세계적인 GDP가 자꾸 올라가면서 뭐 이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 정도로 뭐 우리가 이제 와서 미국 사람 뭐 존중하고 뭐 따라가고 싶고 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도리어 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그 짧은 70년 동안의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세대부터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의 의식도 바뀌었고 쌍꺼풀이라는 것도 흉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것을 찾아서 하는 쌍꺼풀로 바뀌었다는 것이 쌍꺼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난 활성형 중에서 가장 1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큼 높여주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재건 수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용 수술, 쌍꺼풀 수술 정말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흉내내는 수술 같기도 하고 뭔지 그래서 별로 남들 보고 쌍꺼풀 수술하라고 권하지를 않았어요. 쌍꺼풀 하는 의사가 된 지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도 쌍꺼풀 막 하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멀쩡한 걸 가지고 제가 쌍꺼풀을 내가 만들라고 권할 이유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꼭 하겠다면 해라. 년대 한 15년 동안을 그러고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획기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 2월 4일 날 쌍꺼풀 수술을 하셨다는 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대단한 화제가 됐었죠. 그러고 나니까 주위에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쌍꺼풀 하셨는데 왜 하셨냐? 눈썹이 찔려서 하셨을까? 전들 뭐 알겠습니까? 신문에 나온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죠. 또 어떤 사람은 K모 씨라고 했다. 그래서 저보고 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의 사진들, 적어도 10년, 20년 전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수술 전 후가 있는 사진을 골라서 검토를 해봤더니요.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눈꺼풀이 왜 처져서 커튼처럼 창문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동자, 창문의 반푼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눈썹을 지켰다 해야지 앞이 보이는 사람들도 괜히 많았습니다. 수술 전 사진이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눈을 딱 뜨면 창문이 다 보이게 됐어요. 여기는 눈을 가리고 있던 피부가 걷혀지면서 눈이 다 노출되니까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고 눈은 시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쭉 통계를 냈더니 쌍꺼풀 수술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 눈은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눈이 커집니다. 커튼이 쳐져 있던 걸 걷어내니까요. 다 보이니까 눈썹을 올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고 눈꺼풀은 자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하고 눈썹 거리는 한 20-30% 좁아집니다. 이마가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 변화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죠.
이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안면부의 균형감을 바꾸는 거라. 즉 쌍꺼풀이 있어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균형감이 바뀌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수술을 통해서 저는 아주 교과서에도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쌍꺼풀을 하라고 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확신에 찬 전도사가 됐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 쌍꺼풀이 무슨 눈이 아주 단추구멍같이 조그만 슈림프 아이라고도 서양 사람도 그럽니다. 버튼홀, 단추구멍 같은 눈, 슈림프 아이 같은 그런 조그만 찢어진 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있고 눈이 조그맣고 그럼 좀 싸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쫓아가서라도 쌍꺼풀 하라고 권합니다. 쌍꺼풀은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무엇보다도 필요한 수술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쌍꺼풀 수술에 대한 반전을 이루게 된 노무현 대통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